자, 18번 문제는 0이 아닌 실수 A, B, C, D에 대해서 이런 2차 방정식의 한근은 알파,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한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순허수이고 알파, 베타의 곱은 실수다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 요놈의 또 한근이 3 플러스 i라고 줬네요. 그랬을 때 A, B, C, D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힌트가 굉장히 많죠. 차근차근 그 주어진 힌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x제곱에 ax 플러스 b 이꼴 0의 한근을 알파라고 했고,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꼴 0의 한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 이게 이제 합한 개 순허수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아마 요놈들이 허근인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를 여기서 a 플러스 bi라고 합시다. 그리고 베타를 이거 ab 썼으니까 이거 쓰면 안 되겠네, 그죠? p 플러스 qi라고 하고 베타를 r 플러스 si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 순허수다라고 했죠. 지금 둘을 더하면은 p 플러스 r 더하기 q 플러스 s의 i가 순허수가 돼야 되니까 요놈의 실수분은 0이 돼야 되겠고 허수분은 뭡니까? 절대 0이 되면 안 되죠. 즉 얘는 0, 얘는 0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요식에서 r은 마이너스 p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곱하면 알파가 p 플러스 qi고 베타가 r 대신에 마이너스 p 플러스 si라고 이렇게 둡시다. 자, 이걸 곱했을 때 이게 실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다 곱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요거의 곱에서 허수부만 빠르게 한번 찾아볼게요. 허수부 요렇게 하면 ps고요.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pq가 되죠. 얘가 0이 돼야 이게 실수가 되죠. 그럼 이게 0이 된다는 것은 s-q가 0이니까 p가 0이거나 그 다음 뭐가 돼요? s가 q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가 0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p가 0이 될 경우 생각해 보시면 if p가 0이면 여기 p가 0이니까 우리 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꼴 0에 두 근이 원래는 켤레근 관계에서 p 플러스 qi랑 p 마이너스 qi인데 이제 p가 0이면 이렇게 사라지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합이 0이죠. 그게 뭐가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되잖아요. 그럼 a가 0이잖아. 근데 애초에 시작에서 우리 0이 아닌 실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p가 0이 될 경우 a가 0이 돼서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p는 0이 되는 게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s는 q가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 모양들이 좀 정리가 됐죠. 먼저 p 플러스 요거를 qi라고 하면 베타는 마이너스 p고 요 부분은 s라고 놨는데 이게 q랑 똑같고요. 요게 두 근이 이렇게 켤레로 반드시 나오니까 요거 하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i 하나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면 AB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여기에서 두 근의 합 구하면 2P죠. 그게 마이너스 A고요. 두 근의 곱을 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P제곱 Q제곱을 더하니까 얼마? 그게 B가 되겠고 이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역시나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CD를 한번 찾아보면 두 근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2P죠. 그게 마이너스 C고요. 얘를 곱하면 이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이거니까 역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서 P제곱 더하기 Q제곱 똑같이 나오고 이게 B죠.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게 D죠. D 그죠? 이 식에서 상수 부분이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B하고 D는 같고 그 다음에 C는 2P고 A는 마이너스 2P니까 C가 마이너스 A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X 더하기 B 플러스 D 이꼴 0에 요 결과를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C에 마 A 넣으면 2AX, B하고 D가 같으니까 플러스 2B가 0이 되겠고요. 요놈이 한근이 3 플러스 I면 다른 근은 3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개수가 전부 실수니까. 따라서 두 근의 합은 6인데 이게 마 2A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7이 되겠죠. 참 10이 되네요. 10. 그렇죠? 10이 뭐가 돼요? 2B가 되죠. 따라서 A가 얼마? 마 3. B는 얼마? 5가 되고요. 이게 D와 같고
C는 부호 바꾼 거니까 3이죠. 따라서 A, B, C, D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9 곱하기 25니까 마이너스 225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객관식 문제인데요.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이고, 이번에는 제곱해서 더한 것을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이라고 했을 때 fx의 6승과 gx의 6승 이거를 x-2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주어져 있는 문장을 나눗셈 표기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여기 이제 fx하고 gx. 우선은 다항식이라는 힌트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즉 fx, gx는 의외로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이거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라고 했으니까 몫을 이렇게 가정하고요. 나머지 2라고 하고, 그 다음이 이제 fx의 제곱 1 그리고 gx의 이렇게 제곱을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2x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6이라고 합시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들은 막 6차라서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fx의 6승하고 또 gx의 뭐죠? 6승을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이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쓰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 나머지 r은 여기다가 x에 2를 대입하고, 그죠? 6승. 그 다음에 g에도 2를 대입해서 6승.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요거를 구하려면은 우리 f2라는 어떤 값과 g2라는 어떤 요 두 개의 이게 숫자겠죠. 이 값만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값의 정보를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 힌트로 주고 있겠죠. 즉, 이 식에서 둘 다 x에 2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f2 더하기 g2가 2가 되고, 두 번째 식에서 f2의 제곱 더하기 g2의 제곱은 6이 되잖아요. 이게 생긴 게 이래가지고 막 잘 못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f2를 예를 들어 a라 하고 g2를 b라고 하자고요. 이게 어쨌든 어떤 하나의 숫자일 테니까 상수값. 이건 결국 a제곱하고 b제곱을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 더하기 b하고 a제곱 b제곱을 줬으니까 결국 ab는 여기서 이제 6의 여기 이제 완전 제곱하죠, 그죠? a 플러스 b의 제곱에 a제곱 b제곱을 빼서 2분의 1을 한다라고 알고 있잖아. 여기에 이제 4가 되겠고 6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죠. 즉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는 f2하고, 그죠? 그 다음에 g2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까지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육수한 거를 찾는데, 이 f2, g2를 각각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이런 구하기가 까다롭죠. 따라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6승 더하기 6승을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은 뭐 많죠. 우선 여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표기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기 적었던 것처럼 얘를 A,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A제곱, B제곱이 6이 있는 상황에서 이 친구를 3승을 하죠. 그쵸? 그러면은 헷갈리지 않게 이 상태로 3승을 해보면 이게 이제 6승 더하기 6승이고 3에 둘의 곱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둘의 이렇게 합,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줬으니까 그거를 3차를 했을 때 공식에다가 대입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값을 대입을 해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은 얼마? 6이라고 했으니까 6의 3승 216이 되겠고,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6승 더하기 6승에 A제곱 B제곱은 여기 있는 AB의 제곱이죠. 따라서 1이 되겠고 이것도 6이죠. 따라서 A 6승 더하기 B 6승은 216에서 누구? 18을 빼게 되겠죠. 그러면 198이 정답이 되게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잘 보이지 않으면 AB를 한번 치환을 해서 보여준 거고요. 자, 다음 문제는 이런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이 오직 하나뿐일 때 실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개수. 그죠? 자, 우선은 단계별로 진행을 해보면 요 2차식이 완전 제곱이 된다라고 했죠. 완전 제곱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중근 조건과 똑같이 판별식이 0을 쓰는 것이 가장 편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판별식이 0이 되는 시기에서 그것을 만족하는 실수 A의 값이 오직 하나인 상황을 보고 그때 실수 K의 개수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요거에서 우리가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은, 그죠? 반의 제곱을 하면 4의 A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KA 곱하기 A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요거를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렇게 A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로 묶고 K, 그죠? 그 다음 플러스 4의 A, 그리고 상수항이 4. 이렇게 판별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완전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 알다시피 중근이죠. 그래서 이게 0이 되겠습니다.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완전 제곱이 되는 것이 방정식에서는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을 사용을 하는 거고, 따라서 여기서 판별식을 쭉 쓴 것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0이 되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A가 또 뭐래? 오직 하나뿐이래. 지금 이 식이 또 0이니까 일종의 방정식인데 여기서 A가 2차로 들어간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근이 오직 하나이니까 그러면 판별식이 또 뭐가 돼요? 0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이게 2차 방정식이면 정말 판별식이 0이면 A가 오직 하나인데 만약에 이 식이 2차 방정식이 아닌 경우죠. 즉 여기 A제곱 앞에 있는 요 개수가 0이 되면 1차가 되겠죠. 1차 방정식은 어떠한 경우도 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걸 좀 분리를 시키셔야 됩니다. 즉 첫 번째 먼저 K가 4인 경우예요. K가 4가 되면은 요 식이 1차식이 될 테니까 당연히 이것을 만족하는, 그죠? A는 하나밖에 없게 되니까 이 경우는 만족을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K가 4가 아닌 경우는 이 판별식이 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맞으니까 여기서 A가 하나밖에 없으려면 이 친구의, 그죠? 이놈의, 그죠? 이놈의, 그죠? 이놈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지만 중근이라서 A가 하나밖에 없게 돼요. 따라서 이 친구의 판별식을 적어보면은 반의 제곱 마이너스 4의 4 마이너스 K가 되겠고, 이건 이제 K제곱 플러스 얼마? 12K, 그 다음에 4, 4, 16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죠? 이퀄 0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K를 구할 필요는 없고, 그죠? 여기서 이게 K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이 K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K의 개수만 찾으면 되겠고, 눈으로 딱 보더라도 이거는 판별식,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이 K가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다가 혹시나 그 실근이 만약에 4가 되면은 이 앞에 상황과 겹치죠. 근데 눈으로 보더라도 그냥 4를 넣으면 절대 0이 안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몇 개 나옵니까? 2개가 나오고 여기에서 1개가 나오게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K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우리가 2차일 때만 보지 말고 1차가 될 경우도 근이 하나라서 1번만 따로 챙기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